영상 보니까 그거 쓰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애플비전은 세상을 밝게 보는 패스워드 강남 아이디안과. 안녕하세요. 내 아이디는 닥터운의 김중훈 원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눈이 되게 아플 때가 많죠. 저도 가끔 컨디션 안 좋거나 혹은 컴퓨터를 되게 오래 보고 수술을 좀 많이 하다 보면 눈이 되게 아픈 경우가 많아요. 이번 시간에는 눈 통증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고 눈에 문제가 있다는 많이 나오는 사인이 이제 눈 통증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각막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눈 안에 압력이 높아서 통증이 있는 경우, 세 번째 눈 속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막은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거나 혹은 이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시린 증상, 콕콕 찌르는 증상, 그리고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건조증이죠. 자동차에 와이퍼 왔다 갔다 하듯이 눈꺼풀이 계속 각막 위로 움직이면서 눈물이나 여러 가지 산소를 보충하게 되는데, 눈꺼풀과 각막에 눈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건조증이 심하게 되면 각막염, 각막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고 뭔가 바늘로 갑자기 푹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시린 증상,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눈물을 한번 넣어보세요. 1, 2분 정도 눈을 감고 있어 보시고요. 눈에 휴식을 취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호전이 된다 그러면 건조증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굳이 안과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 혈압처럼 압력이라고 있어요. 그걸 안압이라고 하고요. 안압을 결정짓는 거는 우리 눈에 있는 방수가 결정합니다. 방수라고 하면 우리 눈 안을 순환하면서 우리 눈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액체를 방수라고 하는데, 그 방수의 흐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즉 방수가 생성되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부족한 경우, 혹은 빠져나가는 것보다 생성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에는 눈의 압력을 높이게 되고요. 눈뿌리가 뻐근하다, 눈뿌리를 누가 잡는다, 혹은 눈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호소하곤 합니다. 이제 안압이 오르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녹내장이죠. 사실 녹내장 하면 우리 눈의 시신경이 망가지는 병인데, 그 원인은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녹내장 같은 경우는 방치해두게 되면 시신경에 데미지를 주고,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좀 뻐근한 통증이 있다, 혹은 내가 녹내장 가족력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안과에 오셔서 안압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포도막염입니다. 홍채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포도막염이라고 하고, 이거는 굉장히 흔해요. 대부분 한쪽 눈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에 아무 이유 없이 눈이 빨개지고 뿌옇게 되면서 눈이 뻐근하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포도막염 같은 경우는 안약 치료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이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걸 방치해두면 염증이 여러 가지 유착을 유발해서 눈이 눌러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채가. 반드시 안과에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시신경염이 있습니다. 시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과 브레인, 뇌를 연결해주는 통로인데, 여기에 갑작스럽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 한쪽 눈만 갑자기 뻐근한 통증과 더불어 시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눈이 아프고, 특히 눈을 막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시신경염이고, 안과에 응급이 몇 개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신경염입니다. 그거는 이제 반드시 안과 진료를 보시고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으셔야지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갑작스럽게 좀 젊으신 나이에 한쪽 눈만 이러한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면역 질환에 소인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시신경염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안과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논문도 되게 많아요. 눈 깜빡임 횟수를 조사한 논문도 되게 많거든요. 눈 깜빡임은 다들 20회에서 25회 깜빡입니다. PC를 보거나 집중을 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10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심하게 눈 깜빡임이 줄어든 경우에는 각막에 상처가 나고, 깊이 난 경우에는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정말 핫 이슈인 애플비전은 굉장히 눈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상 보니까 그거 쓰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애플비전은 안 좋죠, 당연히. 깜빡임이 1분에 25회 되는데 1분에 10회 미만으로 한 10시간을 있는다 그러면 굉장히 눈이 건조해질 것 같고요. 안에 미스트같이 인공눈물을 뿌려준다는 기능을 한번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주제 넘지만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눈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눈 통증은 우리 눈이 내 눈이 안 좋으니까 빨리 안과 가세요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안과 방문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 강도가 센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에 방문하셔서, 문턱이 높다면 저희 강남 아이디 안과는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안과에 방문해 주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봐요.